한국의 멋과 맛을 알리기 위해 일생을 바친 남자 조태권 회장. 그가 잘 나가던 대기업 임원직도 박차고 도자기 사업에 뛰어들게 된 계기는 지금껏 사업에 쏟아부은 돈만 해도 700억 원. 자타공인 한식문화 전도사 조태권 회장의 사업과 인생 이야기를 들어본다. 네, 세계인들이 대한민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과연 뭘까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 K-팝, 이것도 아니고요. K-뷰티도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한식이라고 합니다. 네, 외국에 나갈 때마다 한식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모습을 볼 때면 참 뿌듯해지곤 하는데요. 오늘 파워피플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한식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아낌없이 노력하고 있는 분입니다. 조태권 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굉장히 반갑습니다. 자랑스러워요. 뭐였어요?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는데 예. 도자기, 또 술, 한식까지 굉장히 많은 우리 것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한 가장 큰 원동력, 뭐가 있나요? 부모님께서 원래 네. 도자기를 하시니까 어깨너머로서 어머님들이 그 또 다도를 하셨고 차를 하셨고 그러면서 그거 함께 항상 음식도 정갈하게 그걸 만들어 주셨고 내가 가업을 이어받고 나서 네. 내가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문화가 그전에는 문화가 뭔지 몰랐어요 사실. 네, 식문화라는 그 자체가 어떤 의미는 태초부터 이게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겨온 하나의 산업의 근본이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흥미를 느끼기 시작이 된 거죠. 네. 도자기가 가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입니다. 도자기와의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자기를 시작하시게 됐고 또 술, 한식으로 이어지는 네. 이 사업 영역을 계속 확대하셨는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많은 분야에 도전을 하시게 됐나요? 그 경제성이 사실 한 1경 3천조 경화됩니다. 어마어마하네. 음식과 식의주라는 게. 식의주. 근데 그것이 저 15세기부터 사실 구라파는 네. 그것이 항상 함께가 왔습니다, 사실. 음식과 그다음에 도자기와 그다음에 술과 그것을 즐기는 식당이 하나 네. 항상 발전을 같이 해왔습니다. 또 그것도 궁중에서부터 시작됐고 네. 식문화로서 커지지 않은 선진국 대국은 없더라. 식문화라는 것이 끌고 가더라는 걸 내가 느꼈죠. 그래서 그 문화를 만들어야만이 내가 돈을 벌 수 있었다. 아, 좋네. 그러니까 나도 돈을 벌려고 문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문화를 만들어서 결국 문화를 만들어 여기 가지고 위에, 네. 돈을 벌기 위해서 문화를 이걸 전부 다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라는 걸 알아는 그렇지. 거죠. 그래서 도자기 사업을 시작을 하셔서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중국이 굉장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경쟁력을 발휘하는 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그 중국 도자기는 굉장히 그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도자기는 그것과 조금 다른 도자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기술이 발전하지도 않았고 또 우리는 또 자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무슨 유약을 무슨 어떤 안료를 사온다든지 그러지를 못했어요. 사실 우리가 고작 한 건 청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보이려니까 기법들을 상강 기법이다, 귀약 기법이다, 뭐 음각이다, 양각이다 여러 가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아주 특이한 차별화된 문화였지. 그러니까 경쟁력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차별화된 걸 가지고서 우리가 간다면은 네. 각자의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이제는 저희들도 도자기 한계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나는 지금 31년간 도자기를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도자기로 돈을 번 적이 없어요. 네. 네. 계속 투자인데. 네. 그런데 하나 참 다행한 것은 이제 새로운 기술이 들어옵니다. 네. 저희가. 뭐냐면 우리가 삼국시대에 있었던 건데 네. 도태칠기, 오칠과 칠기, 그 자기로 하는 그거를 정말 세계 최고의 그 작가인 일본에 가서 메고로 가즈엔이라고 옛날 그 건물을 갖다가 복원시키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네. 것을 우리나라의 조선에서 건너간 오칠과 자개분들이 만드셨어요. 네. 그걸 복원한 사람이 3,000명 일본 사람들 중에서 한국 사람 한 사람이 됐습니다. 네. 그
경쟁력이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거.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한국의 맛, 한국 미의 전승입니다. 이 한식당을 문을 열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몽상가라는 비아냥 소리가 들리고 그런데 잘 위기를 넘겼어요. 이 한식당을 이제 열게 된 계기 이게 뭔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도자기에다가 음식을 담아야 되니까 사실 우리 집에서 성북동에서 98년도부터 저희 집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어머님이 옛날에 하시는 음식을 다 전수를 받았으니 당신이 당신이 음식을 하면 나는 주위에 우리나라의 내 뭐 벗들이든지 혹은 내 주위에 아시는 분들 지인들을 모셔다가 체험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야 뭘 알 거 아니냐. 그럼요. 그때 이제 대사관 대사들도 부르고 뭐 우리나라의 저 CEO들도 부르면서 그래가지고 반찬을 시작했어요. 한 3년간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한 8명, 1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그 노력이었죠. 노력이죠. 그러면서 이제 네. 그런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음식이 딴 게 아니에요. 만약에 떡볶이를 한다면 나는 전복을 넣고 랍스터도 넣고 융합이네. 퓨전. 그러니까 퓨전이 아니라 식재료를 갖다가 다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퓨전이라는 것이 뭐 다른 나라에서 쓰는 걸 가져와서 한다는 모르지만 지금 다 세계가 모든 식재료는 다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세계 미식가들한테 우리의 양념 맛과 우리의 맛으로 그들이 즐길 수 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걸 항상 연구한 거거든요. 한식에 이어서 또 도자기에 어울리는 좋은 술을 개발하시려고 그러니까요. 그게 엄청난 또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서 이제 뭔가 좀 뿌듯함은 좀 그러니까 느껴질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문화로 이제 정착됐으니까 문화로 이제 정착되기 시작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문화가 된다는 게 참 식당을 가든지 보면 우리 술들이 다 놓여 있다고요. 그게 이제 즐거움이죠. 이제 돈 벌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투자해 가지고 세계적인 음식들을 만들고 술을 만들고 그릇을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꿈이 이제 생기는 거죠. 네. 술 중에서도 이제 우리 술이고 네. 고급 술로 평가받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좀 기울이셨나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문화를 만들려면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세계화 경쟁을 해야 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다른 나라에 많이 수출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보다도 미국, 일본, 싱가포르, 그러니까 예. 그 가치를 우리만의 것을 만드는 거죠. 그럼 네. 결국 쌀로서 만든 술이 일본밖에 없습니다. 사실 동남아에 있습니다만은 그 가치를 나는 세계화 경쟁하려고. 즉 사케와 만들 수 있는 술을 만들었고 와인과 사케를 경쟁할 수 있는 술을 만들었고 또 양주를 경쟁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옥통에 넣어서 싱글 라이스 위스키라고 그랬고 근데 그게 이제 유럽에서는 EU에서는 위스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장르가 시작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계화 경쟁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도자기도 지금 세계화 경쟁하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나게 나갈 겁니다. 네. 네. 이런 노력이 세계 시장에서 평가를 받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한국 식문화 세계화입니다. 저희들 깜짝 놀랐던 게 네. 직접 개발한 그런 식당의 한 식당이 2016년 처음으로 미쉐린 3스타를 받았어요. 이 세계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그렇죠. 뜻인데 다음 단계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결국 지금 우리가 뭐 3년 연속 받고 있고 올해 또 이제 11월 달에 또 받자 하는데 또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우리는 그걸 추구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세계와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매년 심사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나는 뭐냐면 그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라는 거죠. 문화는 항상 상징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징이 만약에 알려지면 즉 세계 미식가들이 그것을 먹기 시작하면 네. 그 다음 분이 먹고 그 다음 계층이 먹고 그 다음 계층이 먹습니다. 그래요. 그때를 대비해서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스시가 나오면서 세계 최고의 스시 뭐 350불, 500불짜리 나오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아시다시피 뭐 150불짜리, 200불짜리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회전 스시입니다. 우리가 무슨 미국의 햄버거 먹는데 대통령도 가서 먹고 없는 사람도 가서 먹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음식을 만든다는 그렇죠. 거죠. 지금. 그러려면은 지금 이 자체의 우리 그 가치를 갖다 널리 하려면 근데 그거는
우리만이 되는 게 아니다. 네, 이게 국민 음식을 만들겠다는 네. 꿈이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네.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정착되면 10년 후에 네. 엄청나게 벌어지는 그러네요. 거죠. 네, 세계적으로도 물론이죠, 확산이 되고. 물론. 네. 네, 최근에는 또 방탄소년단 있잖아요. 네. 정말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BTS에서 영감을 받은 도자기를 출시하셨다고요. BTS가 쓰는 그 컬러가 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 문화를 중심으로 그 모든 것을 그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도 그릇이 참 자기들의 컨셉에 맞다는 그게 왔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도 한번 같이 해볼까 그래가지고 됐는데 엄청난 그걸 얻었습니다, 사실 반응이. 그래서 내가 볼 땐 거기서도 이제 우리 도자기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가치를 좀 만들어 보자 해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지금. 네. 그래서 콜라보가 앞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콜라보레이션입니다. 네. 특히 이제 그 국내 주류 시장이 외국 술에 점령을 당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술이 세계로 뻗어나가려면 어떤 노력이 좀 더 필요할까요?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술이 여기서 잠식당하는 건 누가 마십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 뭐 어디 가서 사케 먹지 말고 우리 거 마시고 네. 위스키 먹지 말고 우리 싱글 라이스 그 위스키 마셔주고 그렇죠. 그리고 뭐 칵테일 마실 때 우리 술 써주고 네. 그러면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세계적이 되는 겁니다. 그냥 문화는 국민들이 만드는 거예요. 네.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네. 워낙 이제 지금까지 다양한 도전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행보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저는 그러니까 이 식당이라는 매개체가 왜 네. 중요하냐면 식당 돈 못 봅니다, 지금은. 못 버는데 왜 이걸 지키고 나가냐면 식당 안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가 집약돼 있습니다. 네. 도자기 있죠, 술이 있죠, 음식이 있죠. 그렇죠. 또 그러니까 하나의 박물관입니다. 응축돼 있죠, 완전히. 그럼요, 응축돼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계층별로 응축돼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하나의 그 문화 박물관이 해야 되고 네. 문화 체험관이 해도 좋습니다. 아, 체험관이라고.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 세계에 나간다면 거기에 우리 술 나갈 거죠, 우리 도자기 나갈 거죠, 우리의 뭐 어떤 조명 이런 것도 나갈 거죠. 모든 게 다 따라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세계 속에 우리 문화를 활짝 피우는 게 바로 네. 우리가 무슨 문화 뭐를 하자가 아니라 바로 식당입니다. 네. 또 거기에 식자재도 그 특화된 곳에서 나오는 것들이 세계로 나갈 것이고 네. 그러면 엄청난 앞으로 관광 효과 또 우리 문화의 그 어떤 경제성 자체는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